지금 국민의힘 지도체제 또 전광훈 목사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했는데 요 분은 이제 확실히 선을 끊겠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김상욱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관심도 받게 됐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누구 김종인, 조갑재 그리고 유인태 국회의원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관심도 좀 받게 됐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 시기는 알 수가 없고 나오긴 나오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김상우 의원처럼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나온다는 것을 본인 메시지를 발산한다고 정의를 한다면 예. 그거 말고 칩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장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예. 뭐 주말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거는 있을 수 있다. 행보 뭐 이런. 이번 주말에도 이제 뭐 산책 어떤 정치인과 산책하는 장면이 아니 찍힌다든지. 부산 경남 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의 재개의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지역 방문이든 아니면 그쪽 인사를 만나는 것이든 예. 좀 그렇게 좀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확실한 건 김상우 의원도 그랬고 나머지 다른 친한계 의원이 2월 말 뭐 얘기했잖아요. 2월 이번 주 2월 말 보면은 2월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예. 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월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2월을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뭐 조기 대선이 5월 6월이면 본인의 어떤 PI를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판이 딱 자기도 모르게 열리면 그때 가서 런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페널티킥 차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경선하는 것은 골대 앞까지 가려면 드리블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드리블을 해서 골대 앞까지 가야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을 충분히 좀 가지려면 2월을 넘기면 시기를 놓친다라고 봤을 땐 2월 안에는 무조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주말부터 활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저 대선 출마할게요. 이거는 나중 문제지.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것 같고 부산 경남을 만약 지역적인 기반 주요한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이 우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아드님인 김현철 씨를 만나느냐 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만난다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날까? 그 만나고 나서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과 영향력은 어떨까? 그렇게 분명히 여러 가지 판단을 다 하면서 행보와 메시지와 사람 만나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떨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저는 않을까. 조언을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9년 전에 당대표 부실장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가 대선 주장을 1등하고 이럴 때요. 그것도 이제 당대표실에 9년 전에는 뭐 아예 다 구닥다리였지 그때.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구닥다리가 아니라 10년 안 됐으니까 구닥다리는 아니고 닭다리. 근데 저는 이제 조언을 짧게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PK 쪽으로 가는 모습보다는 정면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TK로 가야죠. TK. 보수심장 서문시장을 한번 가는 거.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말도 있고 어차피 나올 것 같으면 TK를 흔들면서 가는 거. 왜냐하면 PK를 가서 그쪽에서 근거하면 뭔가 피해가는 느낌이에요. 무서워서. PK라서 피해간다. 은율의 마술사네. TK로 가서 그냥 바로 타겟을 잡고 지금 가야 윤희석 대변인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참 알지도 못하는 제가 것들이. 아니 그래 저 같으면 좀 그런 조언을 하고 싶다 그거죠. 너무 식상하잖아요. 왜 식상해?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도 다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도 한번 그래요.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저거. 예. 일단 아니 제가 요 말씀만 드리면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 한동훈 대표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대선 주자들하고 다르다.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다. 나오기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행보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문시장 가라. 오세훈 시장 정도면 가능한 얘기죠. 김무수 장관 정도한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현철 씨를 만나라. 그것도 다른 분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어울리죠. 그런 정치. 누구 유력자 만나서 악수하고
덕담 나누고 뭔가 지지받는 듯한 거를 과시하고 사진 찍히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줘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감동을 주는 행보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좀 조언을 좀 하셨어요? 따로? 했네. 표정 보니까 했어. 했네. 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줘 보는 하나만. 관점이 다른 거 그러니까 자꾸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제 싫어하는 스타일에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몰라도 그런 거 아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만 이런 얘기 하는 좀 게 색다른 아니니까. 걸 한다. 색다르다기보다 뭐 감동을 줄 감동을 방법을 줘야지. 부산 가면 부산 사람 만나고 예. 대구 가면 서문시장 가는 게 무슨 뉴스예요? 알겠습니다. 부산 가서 대구 사람 만날 수는 없잖아. 근데 TK 내가 얘기했던 것은 서문시장에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근거를 대구로 삼는다라는 발언을 처음에 했었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고 가면은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쪽이기 때문에 계란도 맞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내하고라도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그 정말 이 비난의 목소리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감동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언젠가는 가야 될 거예요. 저는 그 오늘 자랑을 얘기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활동을 하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았듯이 다시 그런 걸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인사들은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있었고 지금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게 꼭 좋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지적을 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과만 따지면은 윤석열 대표 당선됐잖아요. 그때 후보 되기도 전에 예. 21년도 봄입니다. 그 얘기가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에요. 이준석도 대표되기 전이었고 예. 그때 제일 먼저 한 얘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도 도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와서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저희 당으로 와서 오세훈 4.7 재보궐 승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나오셨지만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해줘야 된다. 정도는 그 논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해석이지.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을 지원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할까요? 나는 뭐 당선조사에는 이제 정치에 뭐 이제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내가 뭐 김 누가 박사님 도와주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그거를 접두사처럼 깔고 그다음에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뭐 아무래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꼭. 김종인 위원장이 지는 쪽에 배팅 안 하잖아요. 배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어쨌든 그 중점을 두지 않잖아요. 당내 그때 2021년 당내 그 국민의힘 경선 때 가장 뼈아프게 홍준표 시장을 저격을 했던 게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치, 치열하게 그렇죠. 맞붙었는데 외곽에서 중장거리 포를 그냥 미사일을 홍준표 씨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빵빵 쏘더라고. 그거에 그냥 휘청휘청 됐어요. 아이, 올라가려고 시기하는 했다 휘청. 그렇죠. 올라가 또 휘청 막 이러더라고. 옛날 그래서 수사에 김종인 위원장님의 해안과 통찰력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그 감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칭찬해준 부분은 예. 한동훈 대표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저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야를 아울러서 다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어려울 때 다 투입이 됐잖아요. 다 비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각 당에. 네. 여야를 저희 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힘들었을 때 총선을 이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박빙이지만 그래도 승리로 이끌었던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죽어가던 당을 저는 살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정광훈과 헤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맞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김종인 전 맞습니다. 비대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과 계속 그 한교안 부정선거론 김기현도 있었고 막 쭉 계속 갔으면
지금까지 그걸 끊어주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따지고 보면 4분 후에 됐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살려놨는데 결국에는 뭐 불미스러운 일로 대선 중간 과정에 떠났지만 그렇죠. 네. 나름대로 통찰력은 인정할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포인트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는지. 예.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긍정적이고 극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무될 수도 있고 고무돼도 된다라고 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돌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한동훈 싫어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당원들이 누가 동원된다고 생각하는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시길. 당원들은 각자 본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쌍팔년도 방식에서 벗어나시길. 아까 했더니 고생하네. 왜 날 그렇게 공격해서 그래? 그럼 멋진 패널이 될 겁니다. 제가 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라고 얘기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아니 그냥 의견이 여기서 다른 안 거였어요. 했어요. 아니 의견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볼만했어요. 볼만했어요. 재밌어요. 아니 자꾸 뭐 아까 엄청 혼났어. 당원동원 아니, 한다고. 제 너무 재밌게 생각에 봤어. 그게 너무 똑같으니까 뭐 부산 가면 부산시장 만나고 대구 가면 대구시장 아 그럼 만나고 부산에서 이게 강수잘 뭐 만날 수 하는 있잖아. 그렇지. 부산 가면 자갈시장 가고 대구 가면 서문시장 가고 도대체 뭐냐고 그게. 윤희성님 출연하시기에 안 구독 한다? 좋아요 본방 사수 중이에요. 한동훈 대표님 현수막 관련 바로잡아 주세요. 박성태님도 그런 의중을 담아 말씀하시는 타던데 현수막? 지지자분들이 멘트며 시간까지 엄청 고민하여 직접 손수 달기도 하시는 저희의 마음인데 그걸 폄훼하듯 한 대표님의 의도가 있다는 듯 발언하시는 거 이제 멈춰주세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만 보셨는지 모르나 한 대표님 지지자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기요. 이건 제가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 그 김종인 조갑제 유인태를 쭉 만난 게 하루에 나왔잖아요. 기사가 시차를 두고 나와서 이거는 누군가가 뉴스바사사기 로드맵에 따라서 쭉 이렇게 아니에요. 기사를 그렇게 아니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여의도에 보면은 상암동 쪽에 보면은 영도가 아니고 상암동 쪽에 보면 현수막들이 거기 언론사가 많으니까 많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오는 거라고 약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임이다. 현수막 준비- 내용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뭐 역시 뭐 바른 보수 개혁 그거는 보수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특정 지역에 안 나오다 갑자기 훅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걸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각 지역에 그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암동 쪽에도 걸린 거가 됐고 그 세 분 만나신 게 동일한 날짜에 보도가 쏟아져서 이건 의도로 갖고 한다. 그 제가 보도 경위를 조금 들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기자분들이 취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딴 사람 누구 만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만난 분과 그 전에 만난 분까지 해서 기사가 나온 거지. 이걸 동시에 터뜨리자 뭐 이런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이거 뭐 만난다는 거 얘기해서 손해 볼 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면 뭔가 쭉 나왔을 때 그다음 건 딱 입을 닫는데 사실 그냥 뭐 다 얘기하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죠. 네.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삐뚤어지지 마세요. 난시가 있으시구만. 저기 상암동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한 예, 겁니다. 상암동은 뭐 지지자들이 이제 나올 때쯤 됐다라고 일단 분위기를 그건 뭐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제가 무슨 팀에서 고의로 조직적으로 상암동이 한 2, 했다라고 3주 생각은 안 하고요. 늦었네. 예? 상암동이 한 2, 3주 늦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